안녕하세요. 5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삼국 통일과 또 발해의 건국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자, 발해가 과연 우리나라 역사가 맞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중국은 자꾸 발해는 중국 역사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의 고구려를 회복하기 위한 반란이 자꾸 일어나게 되자 고구려 유민들을 당나라 영토 여기저기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당나라 내정이 혼란해진 틈을 타서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모산 일대, 정확한 위치는 추정만 되고 있고 동모산이라는 기록만 나오지 지도상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잘 추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렇게 만주 쪽 일대가 아닌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 동모산 일대를 도읍으로 정해서 말갈족과 연합해서 698년 발해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신라가, 북쪽으로는 발해가 있어서 통일신라 시대라는 말보다는 남북국 시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과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발해입니다. 이 기록 때문에 중국은 야, 말갈족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진족이고 그 다음에 그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또 그 금나라가 나중에 청나라가 되고 청나라를 거쳐서 중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발해는 중국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말갈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말갈족 하면 우리는 흔히 여진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복장 선생님이 이제 대충 그렸는데 하여튼 저런 뭐 비슷한 복장에 약간 그 휘어진 커다란 돌을 들고 칼이죠, 칼. 커다란 칼을 들고 활을 쏘고 말을 타고 다니는 저 여진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중국 역사에 말갈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563년경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시대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서는 말갈이 1세기에 백제를, 2세기에 신라를, 3세기에 다시 백제를 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563년과 1, 2, 3세기 이 시대적인 구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님에 의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말갈이라고 하는 거는 여진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던 동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따라서 발해를 세운 말갈족은 후에 여진족이 되는 말갈과는 다른 동해족 말갈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견해이고요. 또 발해 유물 가운데서 이제 벽화라든지 그림 가운데 나타나는 말갈계 발해인 복장이나 이런 용모를 보면은 여진족과는 상당히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해를 세운 말갈족은 여진족을 떠올리면 안 되고요. 그 삼국시대 이전에 삼국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에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이라고 불리는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여러 나라로 한반도가 이루어져 있을 때 그 당시 나중에 고구려의 복속이 되는 동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그거는 너네 주장 아니냐? 이렇게 중국이 또 우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유물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기아 지붕에서 용머리라고 하는 기아 지붕의 맨 윗줄을 용머리라고 하는데 그 용머리의 끝을 장식하는 장식기아를 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의 끝단 그걸 처마라고 하죠. 처마 끝을 장식하는 기와는 막새라고 부르죠. 막새 중에서도 이제 저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막은 것을 수막새,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약간 구부러져서 반달 모양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막는 것을 안막새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 중인 고구려 시대의 침이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뭐 복제품이기는 하지만요. 또 발해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발해의 영토였던 곳이 북한이나 중국 쪽이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그걸 가져올 수가 없어서 복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발해의 침이에요. 어떠세요? 보기에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신에 고구려 침이에 비해서 발해의 침이가 조금 더 정교해졌다라는 거는 보이죠. 자, 그럼 침이만 그러느냐? 막새를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이 막새에다가 수막새죠, 수막새. 이 수막새 연꽃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화무늬 수막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발해의 연화무늬 수막새를 한번 보세요. 두 기와의 문양이 역시나 고구려의 수막새와 발해 수막새 거의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문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책에도 발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국의 역사책,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당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발해의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려 별종이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대조영은, 그러니까 고려 별종이라는 말은 고구려의 귀화한 말갈인이거나 또는 고구려인과 가족 관계를 통해서 고구려 사람이 된 사람, 그거를 별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별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발해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려 별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조영은 뭐 어쨌든지 간에 고구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일본의 역사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책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죽간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이렇게 대나무를 엮어서 책처럼 사용했었는데요. 대나무로 엮으면 죽간이라고 했고, 나무를 얇게 잘라서 쓰게 되면 그걸 목간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일본 헤이안 시대의 궁궐인 헤이조코터에서 출토된 목간이에요. 견고려사라는 말로 시작이 돼서 이것을 견고려사 목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견고려사 천평보자 20년 10월 8일 진익에서, 이 뭔 소린지 모르겠죠. 선생님이 해석해 줄게요. 이걸 해석하자면은 758년 9월에 일본의 사신이 발해를 갔다가 왔어요. 발해를 갔다가 왔는데 귀국해서는 2계급 승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견고려사라고 써 있는 이 고려를 보고 온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견고려사 이러면 고려를 다녀온 사신, 이 말인데 발해를 고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도 발해를 고구려와 동일한 국가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왕건,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하고는 다릅니다. 당시 고구려는 고려라고도 불렀고 고구려라고도 불렀었어요. 자, 일본 역사책 중에 속일본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속일본기 역시 일본 헤이안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속일본기에 보면은 발해 3대 왕인 문왕이 일본에 국서를 보내게 됩니다. 뭐 일종의 외교문서라고 보면 돼요. 이 국서에 고려 국왕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발해에 보낸 문서를 살펴보면은 발해의 왕에게 보냅니다. 고구려 때부터 형제와 같이 친하게 지내온 나라의 소식이 끊어졌는데 다시 연락이 오니 기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일본이 발해를 고구려에서 이어지는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발해 역시 스스로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 대조영과 말갈족의 연합으로 세워졌는데 발해를 세운 말갈이는 동해를 말하는 거고요.
중국 구당서, 일본의 견고려사 목간, 속일본기 등 이런 역사 기록들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발해 유물들은 고구려 유물의 형태를 닮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학년 역사, 2학기 역사 첫 번째 단원인 고구려 백제 신라와 발해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